안녕하세요. 김재영 훈련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의 분리불안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짖거나 물고 이런 행동들은 그 상황을 그냥 제어만 하고 이제 좀 둔감함만 시키면 금세 뭐 개선이 돼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증 이건 참 힘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분리불안증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키우는 개가. 근데 이게 이 분리불안이 참 고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람 중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병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병, 강박증. 예. 자, 우리 분리불안이 왜 생깁니까? 보통 보면 제가 앞전 영상에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매장에 이래 손님 딱 들어오면 저분 뭐 주인만 딱 봐도 저기 어떤지 바로 알아요. 근데 우리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의 특징이 뭐냐? 걔한테 정말 말 많이 해요. 안아주고 뭐 이래 잘해준다고 하시겠지만 강박증, 집착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앞전에도 했었지만 데리고 온 첫날부터 잘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집착을 만들어요. 집착. 오히려 또 막 떨어지면 편안하게 있게 이래 정서적으로 독립시켜야 되는 시기에 자꾸 분리불안 연습하고 집착. 내만 좀 떨어지면 막 불안하게끔 막 만들어요, 주인들이. 그래서 그런 일상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걔는 어떻게 해요?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 주인만 조금만 떨어지면 막 혼자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짖거나 하울링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막 뭐 벽지도 물어뜯기도 하고 뭐 물건 다른 물건은 뭐 물어뜯기도 하고 막 자기가 막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순간적으로 뭐 깨보고 짖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불안증이 이렇게 생기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짖고 뭐 하울링을 하다 보니까 뭐 이웃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주인도 괴롭고 사실은 뭐 직장도 어떤 분들은 못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걔가 막 짖고 하울링을 이런 보는 주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분리불안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자꾸 막 이렇게 집착하는 이런 환경에서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 시간이 지남지라서 이 정신적인 강박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된 애들이야 그나마 좀 수월한데, 최소 뭐 6개월, 1년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난 지가 6개월, 1년이 지났다 하면, 이 마음의 병이다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자꾸 안아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면 왔어. 그리고 이제는 좀 웬만하면 안아주고 이렇게 집착시키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고 집착을 유발하는 행동을 또 플러스 훈육. 저리 가! 좀 떨어지는 거. 훈육도에서 가! 그래서 좀 단호하게 떨어지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다 단순하게 우리 분리불안이 있다 이러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뭐 캔넬 교육이 캔넬 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캔넬에 그냥 뭐 한번 들어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꾸 졸졸 따라다니고 집착하고 그런 행위들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캔넬 교육 안 해도 돼요. 캔넬 교육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차라리 뭐 빈방에 캔넬 굳이 사가지고 할 필요 없고 빈방에 넣어놓고 문도 닫아보세요. 한 번씩 닫아보면 문 끌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탁탁탁한 물건으로 탁 밀쳐내서 저리 가! 이 사람은 있을 수 있어야지.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물론 옆에 와가지고 자꾸 안아주고 이런 것도 안 해야 되지만 자꾸 안기려고 우리끼리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안아주니까 그래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안기려고 하면 저리 가! 밀쳐도 내보시고 캔넬 교육을 굳이 안 하더라도 자꾸 이 집착한다는 느낌이 들면 끊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줘도 한두 달 정도만 그렇게 해도 애들 분리불안 많이 좋아집니다. 단순히 뭐 캔넬 교육에 한번 들어갔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하고 관계, 걔하고 내하고 관계에서 이 집착하는 행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캔넬 교육 한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전반에서 단호하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무시만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훈육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훈육 없이 개의 문제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분리불안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제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지고 무는 그 상황만 제어해버리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거 둔감화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다, 그래, 잘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만 이해를 시키면 되지만, 분리불안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간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 정신적,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질환이에요, 질환. 강박증. 못 참아내는 거지. 그런 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는 최소 뭐 6개월, 1년 보고 교육을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병은 일상생활 양육 방식에서 학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육 방식의 변화를 변화를 두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 강박증이 서서히, 완화될 때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뭐, 다른 캔넬 교육 이런 거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 개를 대하는 행동에서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참 이게 어떤 훈련사들을 보니까는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 그것만 10번만 해도 말 안 하고 뭐 언제 올 것이다 이래 생각해서 뭐 금방 좋아진다는데 절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이 정신질환과도 같아요. 왜?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는 조금, 나이도 있다 보니까 좀 옛날에 저희 세대는 좀 어렵게 자랐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꾸 힘들게 살아요. 저는 형편이 한 30대 후반 제 스스로 자립하고 나서야 좀 편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가정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자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도 않고, 자꾸 찌들리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과도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약도 주고, 의사 선생님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모임도 많이 가보고 아니면 여자를 한번 사귀어 보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푹 빠질 수 있는 거 어디 하나에 더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을 좀 완화를 시켜라. 마음에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완화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아지도 분리불안 있으면 뭐세 어느 훈련사가 보니까 이 약도 먹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우울증 약하고 개 우울증 약하고 똑같습니다. 개 분리불안 약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리불안이란다.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 약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자살률이 높아요. 자살률이. 왜냐? 제가 약을 먹고 딱 한 번 먹고 안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멍해지더라고. 뭐, 제가 뽕은 안 해봐도 뽕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멍해지더라고. 근데 이 먹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와, 이래야 하면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약을 포기를 했었어요. 약이 이게 근본 치료는 아니다. 근데 사실 그 약은, 우울증 걸린 환자들의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억제시켜주는 약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먹어보니까 이 부작용, 자살률이 높단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을 끊고, 낚시도 하고,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래서 엄청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듯이, 개들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기간에 내가 이 양육 방식에 의해서 자꾸 난 잘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이 집착에 의해서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절대로 한번 저리가 한다 해가지고 이게 완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마음의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내 양육 방식이 변화를 줘서 좀 집착시키지 않는 행동, 집착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또 단호하게, 자꾸 집착하는 이제 그 친구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런 양육 환경에서 최소 몇 달 이상을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하나 하고 싶어요. 마음의 병은 완치가 절대 안 됩니다. 완화하는데도. 재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지. 지금도 조금 힘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걔가 뭐 사람처럼 자살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이 마음의 병이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완치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짖고 하울링 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좀 불안해 하더라도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뭐 개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완치까지는 바라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좀 좋아지게끔 서서히 하다 보면 한 90% 정도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릴 때 교육을 했더라면 참 이렇게 서로 힘들지 않아도 괜찮았을 건데 이제 벌써 어느 정도 중증으로 발전이 된 단계에서는 100% 완치는 힘들다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만 목표를 잡고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여러 교육을 갔지만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갔지만 제일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심리적인 부분,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이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단호함만 유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직장 못 다닌다든지 이웃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